남편에 대해 포럼에 관련된 증상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죠. 증상에 대해서.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게 되면 그 증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핸드폰이나 그다음에 뭐 잦은 뭐가 있고 밤늦게 기가 되는 거 있고 뭐가 있고 다 굉장히 많거든요. 증상들이. 그거는 우리가 보여지는 그냥 일상적인 내용에서의 증상들이고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부가 됐던 아니면은 내 가정이 됐던 그 안에서 요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지금 남편 애들을 의심하는 상황, 즉 증상이 나타나요. 남편이 외도가 실제 있으면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증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남편 애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증상이다 그러면 그게 하나 이렇게 나타나면 마치 진짜 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가는지, 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가는지 심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내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오면은 증상을 얘기를 할 때 보면 남편 외도 딱 벌어지잖아. 그러고 나면 제일 먼저 아내들이 아주 자신감 있게 하는 얘기했어. 촉이 온다고. 뭔가 촉이 왔대. 자, 그러면 이 촉이라는 게 뭘 것 같아요? 이 촉이. 남자들은 감을 잘 잡아요. 남자들은 감을 잘 잡아요. 어림 잡아서 딱 요렇게 했구나. 딱 요런 감을 잘 잡아. 근데 여자들은 이 촉을 딱 느껴요. 뭔가 좀 이상해. 라는 이 촉이 있거든요. 요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감정 변화거든요. 요 뭔가 이상한 감정의 변화가 바로 자기 자신한테 촉으로 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감정, 즉 남편에 대한 뭔가 촉이 바뀐 거예요. 뭔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자, 이 느낌이 변화가 되는데, 감정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남편에 대해 어떤 증상이 나타나길래 이런 촉이 올까? 한번 이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에다가 발생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여러분들은 원인을 지난번에 배웠을 거예요. 원인에 대해서. 원인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남편에 대해 원인. 다 둘째 쳐놓고, 첫 번째. 일단 상대 여자가 있어야 돼. 아니, 있어야 외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너 포른 영상 안 보고 온 사람들처럼 이래. 자, 원인에는 일단은 무조건 이 존재해야 돼요. 이 존재해야 돼요. 요게 존재해야 됩니다. 상간녀가 일단은 존재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한가요? 두 번째 필요한 거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 일단은. 외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직장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아니면은 뭐 취미 활동을 같이 하고 있던 뭐가 됐든 어쨌든 접점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있어야 돼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성 통제력이 약화돼야 돼요. 이성이 제정신에 박혀 있으면 여기 또 안 들어가거든. 제정신이면 못 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성 통제가 약화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관계 중독이라는 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요 네 번째는 관계 중독은 1번, 2번, 3번이 형성이 되면 저절로 만들어져요. 자기가 만들어지고 싶지 않다 그래도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이 원인을 알았으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제 한번 보죠. 증상이 나타납니다. 관계 중독의 증상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관계 중독은 어떤 형태가 나타난다 했어요? 관계 중독은 뭐라 그랬어요? 실체가, 본질이. 인간관계 중독, 즉 상대 뭐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반응에 중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에 중독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 여자가 표현한 얘기, 상대에 관련되는, 누군지는 모르는데 상대에 관련된 여자의 이 반응에 관련된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직장생활 한다든가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와이프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나 누구에게 야, 걔 진짜 일 잘해. 걔는 이런 것도 뭐 또 이게 반응에 관련된 얘기들이 의외로 많아요. 생각보다도. 요게. 요런 형태가 나타나고 특정한 우리 직원 중에 누구 하나가 참 일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얘기가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뜨문 이렇게 한 번씩 나온다든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또는 직장 거래처에 또는 내 취미생활하는 쪽에 어쨌든 자기와 관련되는 뭔가에 여자에 관련되는 부분 쪽에 타인인데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빨리 촉각을 빨리 곤두세워야 돼. 왜? 이제 뭐가 있어 지금. 이제 뭐가 생긴 거야. 그렇다고 이 반응이 나왔다고 그래서 외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 관계 중독의 증상, 일상적인 증상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상대들, 즉 어떤 대상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상대에 관련된 얘기가 이 반응, 즉 그 상대가, 이 반응은 뭡니까? 표현이죠. 상대가 뭔지 모르지만 표현하는 거, 말과 행동과 표정에 관련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얘기가 나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표현이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럼 반응에 이 사람은 지금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증상이. 대부분의 정상인 경우에는 한 번 얘기하고 일할 때 프로젝트 관련되는 거 또는 어디에 이런 관련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특정 지어가지고 딱 한 사람에서 참 괜찮은 것 같아. 요게 몇 번 반복이 되고 있어. 그러면 요거는 외도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도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한두 번은 그냥 나올 수는 있지만 요게 주기적으로 몇 번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관계 중독에서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요 여자가 있을 때예요. 상대 여자. 상대 여자가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뭐예요? 이미 관계 중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러면 나타나야 되잖아. 그럼 상대 여자의 뭐에 반응이 중독이 되는 건데 반응이 중독이 되게 되면 자 보세요. 반응은 뭡니까? 이 반응은 남자에게 뭘로 들어오는 거예요?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곳에 이제 자기도 모르는 새에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표현하는 거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건데 이 반응이 자기한테는 뭘로 들어오게 되냐면 자기한테는 좋은 걸로 인식이 돼요.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거든. 인식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요. 즉 감각기관이 일부가 변화를 일으켜요. 즉 예전에 나와 함께 지내거나 또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낼 때는 그냥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던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안 씻던 사람이 죽으라고 씻질 않나. 어떤 사람은 옷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 옷을 챙기질 않나. 이 아주 묘한 이 감각기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 먹던 걸 먹질 않나. 생판 집에 와서는 애초에 먹지도 않던 거를 막 먹으려고 들게 되고 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대부분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식의. 그래서 감각기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방법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표현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왜? 요 표현은 뭡니까? 말과 행동과 표정이에요. 그럼 말, 행동, 표정이죠. 이게 표현이거든. 요 말과 행동과 표정이 뭔지 모르지만 변화가 일어났어요. 뭔지 몰라. 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외도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외도가 발생하면 요 말과 행동과 표정이 변화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늘 우울하던 사람이 굉장히 신이 나 있어. 밤늦게 가는데도 굉장히 신이 나 있어. 즐겁고 재밌어지고 뭘 하더라도 그리고 늘 피곤하다든가 안 피곤하던 사람이 늘 피곤해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또는 이 표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여자가 존재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가만히 있어봐. 감각기관에 뭐가 일어났을까? 공부에서 감각기관은 뭐가 있어요?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그 다음에 후각과 이 미각이 존재하고 이 5개 감각기관이거든요. 하나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통합이 돼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듣던 음악을 듣진 않나. 생판 보지도 않던 영화를 보진 않나.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요. 물론 남편에다가 발생한 전제 조건에서 증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에 관련된 이 하나가 됐던 여러 개가 됐던 이게 변화가 되고 말과 행동과 표정에 관련된 게 일부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평상시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이건 또 뭐지? 라고 느껴질 때 실제로는 이렇게 인식되는 것과 표현되는 것이 남편에게서 변화가 딱 느껴질 때
바로 이 초기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초기. 이쪽은 아니더라도 제1 먼저 인식이 되는 거, 표현이 되는 거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거 좀 이상해 라고 딱 느낄 때 이제 그때가 바로 이거 촉인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촉이 잘 맞아요. 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그 촉이라는 것이 움직이거든. 평상시하고 틀리거든요. 이거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왜?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이에는 부부는 사랑하는 사이에 그죠?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함께 가져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는 서로 인식되는 거, 서로 표현되는 게 이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부부간에는 서로 말하고 행동하고, 얘는 원래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을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찌개를 끓여주더라도 된장찌개를 끓여주면 잘 먹는데, 고추장찌개를 끓여주면, 김치찌개를 끓여주면 안 먹었어. 근데 이게 오늘부터 김치찌개를 찾아. 이거 처음에는 얘 드디어 뭔가 잘 먹기 시작했네. 처음엔 잘 줘. 그걸 만들어주고 이거 뭐지? 평상시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막 챙겨주기 시작을 하고 가다 보니까 한 개, 두 개 여기 쌓이기 시작을 하니까 뭔가 변화된 게 쌓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되어 있는 인식과 표현이 일부 변화가 부부가 인식하기가 굉장히 빨라요. 왜? 부부는 늘 마주치고 있으니까. 근데 제일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부 중에서도 좀 느려. 주말 부부. 주말 부부가 좀 느려. 왜? 가끔 보거든. 주말 부부들은 가끔 봐. 그래서 내가 촉을 딱 감지할 때쯤이면 벌써 이미 좀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말 부부들은 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가야 대부분 아주 늘 남편한테 신경을 쓰고 잘해주려고 들고 나는 아이들보다 남편이 더 소중해 막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외도 미수에 그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즉각 걸리거든. 하나만이라도 변화되면 즉각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거 필요 없이 그래 늘 그렇게 피곤했으니까 늘 이렇게 가고 뭐하고 이렇게 아이들 챙기고 난 자기 활동하고 뭐하고 이러던 사람들은 보통 이제 몇 개월 걸려요. 그 감 잡는 데까지. 그런데 어차피 변화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주말 부부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말 부부인 경우에는 좀 느려요. 왜? 주말에만 모르기 때문에 이게 긴지 아니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데 오래 걸려요. 여기는 주말 부부 예를 들어서 기러기 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감도 못 잡아요. 감을 잡을 수가 있나요? 뭐가 변화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주말 부부, 이제 결혼 쪽은 이제 나중에 치더라도 이런 부부 관련돼가지고는 늘 일상에 있는데 평상시에 아내가 남편에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이 감을 잡는, 즉, 남편 외도의 증상이 금방 드러나요. 뭔가 이상해. 금방 드러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미 알아. 남편이 외도한다는 게 이제 만약에 알았어.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야? 또 할까봐 불안하잖아. 분명히 정리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잘하고는 있어. 그런데 왜 불안해야 할까? 아직 요 인식과 표현이, 즉 감각기관에 관련되는 이 반응과 말과 행동과 표정이 아직 옛날로 돌아오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변화된 게 옛날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의주시하잖아. 하고 있다 어느 날 딱 보니까 또 하고 있네 이게. 왜 그래요? 변화가 안 된다니까. 이 증상이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바꿨냐면 남편이 끝났다라는 걸 하려면 요 인식과 외로할 때 나타났던 이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증상이 다른 걸로 변화가 됐던, 새로운 증상으로 새로운 걸로 변화가 됐던, 아니면 진짜 옛날로 다시 회복을 했던, 이렇게 증상이 다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변화가 되진 않으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 뭔지 모르지만 여자가 바뀌었을지 아니면 잠시 멈춰 있을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이 증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뭔지 모르지만 어떤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존재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본인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남편 외도의 증상은
본인이 감추려고 한다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인식은 자기가 인식하는 게, 자, 인식은,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인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식이 되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식이 안 돼요. 좀 인식이 되는 건 뭐 어쩌라고, 나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던 게 인식이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는 게 스트레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관계 중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좋은 거는 나쁜 게 되고, 그죠? 나쁜 거는 더 나빠진다 그랬잖아요. 요게 필터가 하나 딱 꼈거든. 이 관계 중독이라는 필터가 하나 딱 끼게 되면 좋은 거, 여러분들이 아주 옛날에는 좋고 서로 잘 와놓고 옛날에 이것 때문에 안 좋았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정반대로 생각을 하랬잖아요. 왜?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왜냐면 이 필터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외도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한테 뭐라고 어쩌고 한마디 외도 관련되는 거 한마디만 딱 던지면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네, 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안 살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또 그거 레파토리 떨어지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옛날에 네가 이랬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옛날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그랬으면 벌써 그때 끝장났지. 근데 옛날엔 좋았거든. 사실 옛날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 필터링을 하나 딱 꽂아보니까 옛날에 좋았던 게 다 나빠지는 거야. 즉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어요? 인식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는 좋게 느껴졌던 게 이제는 좋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반응하게 됐어요. 남자는 이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요 증상이 인식이 변화되든 표현이 변화되든 변화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변화되지 않고 옛날 그대로다. 만약에 옛날 그대로면 옛날 그대로인데 습관이나 이런 관련되는 이런 인식과 표현은 옛날 그대로인데 외도를 해요. 그럼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태어나서도 아니지. 정신 차려서부터 관계 중독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쪽은 마스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인식도 변화 안 되고 표현도 변화 안 된 상태에서 와이프와 동급선상에다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와이프만큼이나 그 여자와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훨씬 나아요. 뭐라고? 좋은 거를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 왜? 병든 거 맞잖아. 심리장에 들어가 있는 게 맞잖아요. 증명이 되는 거거든. 아파서 그러는구나. 근데 제정신인데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념 자체가 존재하게 되면은 반응해서 인식과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증상이에요. 남편에다가 나타날 때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뭐를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수많은 증상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감각기관의 인식, 즉 변화를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말과 행동과 표정에 이 표현에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다 하나하나 나열해놓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휴대폰에 잠금장치를 했다. 선생님, 원래는 잠금장치 안 하던 사람인데요. 잠금장치를 이중으로 했어요. 왜? 휴대폰에다 잠금장치, 카톡에다가 잠금장치. 그 이중장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뭐가 변화됐어요? 뭐가? 표현이 이게 지금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카톡이라든가 이런 거에 잠금장치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럼 외도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외도하는 사람들의 증상 중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예 핸드폰을 집에 안 가져가. 아예 안 가져가요, 집에. 그건 더 웃기죠. 뭐가 오든 간에 어쨌든 사무실에도 서랍 속에다 보관하고 서랍 잠궈버리고 그리고 가져가. 집에서 쓰는 핸드폰 따로 있고 그 용도 따로 있고 어느 게 더 좋을까? 잠금장치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거기다 넣고 그걸로 중구장창 아예 거기에 문자도 뭐고 다 보관돼 있어. 그렇게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명의는 친구 명의로 돼 있고 조금 뭐랄지 아마추어가 뭐라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이중폰 우리가 세컨폰이라고 얘기를 해. 이중으로 만들 때 자기 이름으로 만드는 게 멍청이죠. 그죠?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드는 건 찾아내지도 못해요.
근데 그건 사무실 용도야.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사람 비일비재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아볼 때, 선생님, 진짜, 이거 완전히 풀고요, 막 이래서, 그것 때부터 내가 이미 감 잡고 알아봤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무섭죠. 그 사람은 아직 안 걸린 것 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 지금 걸려가지고 박살나는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제 말 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내가 문제 해결을 더 빨리 예방을 하고, 또는 치료를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 안 걸린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감도 못 잡아. 아니, 지금 촉이 안 와요, 아직. 요 촉을 10년 동안 안 오게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인식과 표현에 관련되는 게 분명히 남편에게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눈여겨 일주일만 보게 되면 아,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이 관심 갖습니까? 대부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대부분들이 아내가 평상시에 살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아이 양육하면서 집안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또 거기다 맞벌이까지 하고 그러면 자기 관련되는 일들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남편한테 감 잡기도 남편이 뭐가 변화된지를 챙기기도 힘들어요. 남편이 오늘 청바지를 입고 나가는지 일주일 전에 그 바지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런 걸 잘 몰라요.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이 증상이 이미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래 지나가야 몇 개가 반복이 돼야 특정한 몇 개가 반복이 돼야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몇 개가 반복이 딱 될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못 느껴요. 그러나 이미 증상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인식과 표현이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사만에 관련된 이 존재가 실제로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 수밖에 이 자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건 이미 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이제 대부분들은 인식 못하죠. 아, 옆집은 우리 되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우리 여러분들 옆집 보면은 오손도손 사는 거 보면 너무 부럽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늘 항상 하는 얘기 뭡니까? 살아봤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무도 몰라요. 이 증상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와이프밖에 몰라요. 그 남자는 살 붙이면서 그렇게 찢고 볶고 해가면서 살아봐서 여기에 이 부부관계로 함께 온 사람은 유일하게 와이프 외에는 없다니까요. 와이프 외에는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이거 아시죠? 남편 애들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사마녀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 사마녀가 또 다른 여자를 또 한 명 만들었어. 이제 투. 원, 투. 이게 뒤집어진 거야, 이제. 이게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얘 남편과. 생각보다 익숙해진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조금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제 첩이 촉골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석을 할 때 이 증상이 나와야 이 촉이라는 게 나거든요. 그럼 이 여자 어디 갔다 얘기해요. 와이프한테 갔다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제 여자 있다고. 그 여자인데 그거. 이런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어떻게 감당 수습이 안 돼요. 둘이 싸우고 난리 나거든요. 도망가기만 하면 돼요. 둘 다 버리고 도망가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 인식과 표현에 관련되는 이 상관이 존재하게 되면 요 여자 이 1과 2는 다르잖아요. 1과 2가 다르기 때문에 인식하는 것과 표현하는 게 달라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인식과 표현이 달라지는 게 증상으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실제로는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 그럼 아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 나와 익숙했던 이게 아니거든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나와 함께 20년 동안, 30년 동안 익숙해졌던 게 이제는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달라져 버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낯설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면 남편이 낯설게 느껴져요. 계속 낯설게 느껴져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참고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는 이 환경인데, 환경이 무엇을 만들냐면, 외도의 환경이 있어요. 그러면 심각해지죠. 직장생활. 그럼 직장생활 하지 않아야 되겠네. 일단 직장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 여자 같이 있어요. 남자, 여자. 직장생활, 취미활동, 동호회활동, 기타 등등 관련되는 직장뿐만 아니라 취미,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취미활동 말고 뭐 운동도 있을 거고 뭐 어디 하여간 단체적인 뭔가로 활동하는 거기에 남자, 여자 같이 껴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애매해지는 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식과 표현이 만들어진다. 자,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직장이 있고 취미, 운동, 기타 등등 이게 있어요. 근데 직장생활에서 이성 통제가 약화될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술. 또 뭐가 있을까? 술. 뭔가에 막 빠져들면 이성 통제면 자기가 재밌고 즐거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성 통제가 약화돼요. 재밌고 즐거운 곳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술이 됐던 재미와 즐거움이 됐던 직장 생활하면서 술자리가 굉장히 잦아. 그럼 뭐예요?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제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이랬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봐. 신혼 때도 그랬는지, 결혼할 때도 연애할 때도 그랬는지. 놀랍게도 이게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주요 요소거든요. 환경과 이성통제의 약화가 같이 결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직장에 관련되는 건 일을 하니까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안 마셔도 돼야 될 술도 끊임없이 가고 있질 않나. 뭔가 자꾸 레파토리가 예전하고 좀 약간 틀려졌어요. 그러면 남편이 외도를 언제부터 했을까? 이제 발견이 됐어. 그럼 언제부터 했을까?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 증상이 나와요. 취미 활동을 하는데 너무 재밌고 즐거워하는데 거기 여자들이 껴있어. 그럼 볼 것도 없어요.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운동을 하러 가. 근데 이상하게 이게 왜냐면 운동 자체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어쩌다 한번 가고 또는 주기적으로 가서 자기가 정말 못 만들고 뭐하고 이렇게 가는 거.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집착을 해요. 집착하듯이 가요. 집착이 뭡니까? 요거는 반드시 주기적이고 주기적이 됐던 아니면 자주 과도하게 많지 자주 하는 거예요. 과도. 그래서 예를 들어 골프를 좋아해요. 근데 골프를 뭐 연습장을 가든 라운딩을 가든 이렇게 가는데 일주일 내내 가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니거든요. 주말에 그냥 한번 갔다가 어떤 때는 안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가거나 정기적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매일매일 간다는 좀 과도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환경과 이성통제 약화에 가장 핵심이 뭐가 되어 있냐면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 때를 잘 아셔야 돼요. 변화. 여기가 변화되면 증상이 즉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변화된 곳에 과도하게 몰입돼 들어가거나 주기적으로 변화된 곳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때 외도의 위험이 굉장히 커요. 외도의 위험이. 가장 대표적인 이 변화가 환경과 이성통제 약화가 가장 크게 많이 변화되는 게 사업에 성공을 했다든가 일이 너무 잘 돼.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가 이렇게 될 때 뭐가 만들냐면 승진이 되거나 뭐가 되고 직장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통제가 약화돼요. 기고만장해진다는 얘기 한마디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경쟁력에서 앞서가고 내가 뛰어나 보여요.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럴 땐 이성통제가 약화된 거예요. 이성통제가 약화되어 있는데 환경적인 요소에서는 나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고 막 따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으킨 환경이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원래는 집에 가서 와이프랑도 놀고 애들이랑도 놀고 이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직장에서 막 이제 몰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정 주기로 해가지고 뭔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즉 이 증상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대부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피곤해서 그래. 자, 등산 갔다 왔어요. 취미활동. 등산을 과도하게 가요.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가요. 근데 혼자 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산악회 모임을 만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끼리 모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산악회라는 그런 개념에서. 근데 끼리끼리 가요. 근데 꼭 등산 가면은 내려오면서 한꺼풀 하고 늦게 들어오고 막 이래요. 뭔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환경과 이성통제 약화에 관련된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것과 함께 연동이 되면서 뭔가가 바뀌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항상 뭘 가냐면 증세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남편 외도가 발생이 딱 됐다 그러면은 초기에 언제부터 이것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버금다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핸드폰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차량을 가지고 했던 게 어떻고 뭐가 왜 주유를 자주 했다든가 뭐 이런 거 이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남편이 외도하는 증상, 바람 피우는 증상 뭐 해가지고 인터넷에 나오는 거 수없이 많아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여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요거.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요 인식과 표현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외부적인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요.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아내들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늘 익숙해져 있던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는 것이 변화가 돼 있다니까요. 옛날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줬더니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왜 그럴까요? 얘가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이 익숙해지게 되니까 죄책감은 안 가져요. 중독 아시죠? 중독은 최초에는 이 중독이 할 때 뭔가를, 이 행동에 관련된 것에 중독인데, 이 행동을 했을 때 처음에는 죄의식을 가져요. 하지 맞아. 이건 옳은 길이 아니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건 좀 아닌데, 들어가면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미안해서 막 피해 다니기도 하고, 미안해서 괜히 잘해주고 막 이런 게 처음엔 그래요. 이게 몇 번 반복이 돼요. 근데, 촉이 없네? 안 잡네? 그럼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요. 요게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있죠. 좋은 것도 나쁜 게 되는 거고, 나쁜 게 들어가면 더 나빠지고, 이제 이게 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되거든요. 일로 빠져들어가는 과정이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 외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 스스로가 찾아야 자기가 편해져요. 그래야 와이프한테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건 맞죠. 그래서 남이 하는 거 딱 보면 저건 잘못된 거야. 왜? 그건 자기 합리화가 아니잖아요. 그놈이 알아서 합리화시킨 건데 자기가 볼 땐 나쁜 거 알거든요. 내가 하는 거는 뭐예요? 나는 나를 합리화시켜놨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변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미 이거를 다 변화시켜놓고 나 자신은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당당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자기를 이미 합리화를 시켜놨거든요. 왜? 자기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당신이 옛날에 이랬잖아, 뭐 했잖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처음엔 되게 미안해요. 근데 본인도 언제부터 발생된지 잘 몰라요, 이게. 되게 미안해하고 되게 뭔가 잘하려고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식이라는 놈이 익숙해지게 되다 보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게 되면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를 해버려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딱 보니까 맞거든요. 맞아, 와이프 옛날에 참 나한테 이렇게 참 못했지.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안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버려요. 이게 병든 거죠. 이게 자기가 잘못된 왜곡된 곳에 지금 자기가 합리화를 시켜서 왜곡된 곳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남편 외도의 증상을 생각할 때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남편 외도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 외도가 발생을 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 외도가 발생하면 무조건 이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이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뻔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 읽다 보면 남편 외도가 의심돼요라고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런 행동 때문에 의심돼요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 안에 범죄에 들어가, 특히 인식과 표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딱 보게 되면 의처증인지, 아니 의부증인지, 아니면 진짜 외도하고 있는지가 감이 와요.
이게 저는 감이라 그래요. 그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예를 들어 의구증 형태로 해서 아내가 만약에 왔다. 그렇게 되면 요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고 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딱 점검하니까 딱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전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의심이에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 인식과 표현이 변화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와이프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를 한번 변화시켜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화됐다고 그래가지고 외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 외도가 발생을 하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외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잘못했다니까. 증상이 있다 그래서 외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외도를 하게 되면,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면 이 증상을 갖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역으로 오해를 해서 사람들이 이거 변화됐는데 외도인 거야? 이렇게 가면 의심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꼬리에 꼬리를. 그거를 우리는 의구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남편 외도가 발생이 되면 이 증상에 관련돼서 요런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남편 외도가 의심이 된다? 그럼 이 변화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남편이 나와 잘 되기 위해서 변화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변화가 돼버린 건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 증상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면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못 벗어나요.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출장이 잦아졌다든가, 해외 출장이 많아졌다든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변화돼요. 이거는 못 속여요. 이거는 자기도 몰라요. 왜 이렇게. 남편들이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요. 다 감출 수가 있어. 근데 요거는 못 감춰요. 왜? 이거는 자기가 관계가 없거든요.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인식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인식되는 거 한번 볼까요? 인식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잖아. 안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안 보이는지. 보이지 말아라. 그래도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려고 더 하면 더 할수록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안 보려고 더 하면 더 할수록 더 선명하게 보여요.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들어오는 게 인식이에요.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몰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내가 말과 행동과 표정은 무의식이 작용을 해요. 의식으로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요 말을 해야지 라고 하는데 제스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얼굴에 표정을 짓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거는 다 무의식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과 표정을 남편에게든 아이에게든 지은 거 몇 개나 기억한다고 생각하세요? 상대방들이 얘기한 건 진짜 기억을 많이 하는데 놀랍게도 내가 한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남자든 여자든. 왜? 무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요 말과 행동과 표정이 변화되면 무의식이 작용하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아나 보죠? 안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못 속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인식의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무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남편의 외도가 발생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감을 잡을 때도 굉장히 초기 올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겠지만 사실은 그때는 의심될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잘하려고 또는 뭔가를 변화를 해서 뭔가를 좀 변화되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편이 진급을 했어. 서울에다 돈을 벌었어. 자 보세요. 어떤 게 변화가 일어났잖아. 변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인식되는 거 표현되는 게 바뀌겠죠. 그렇다고 외도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의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하고 내가 남을 부리면서 오너가 돼가지고 이렇게 갈 때는 분명히 변화됐어요. 인식과 표현되는 게 이미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환경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고려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인식과 표현이 변화됐다고 그래서 외도를 한다라고 단정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외도가 발생되면 무조건 이 증상은 변화가 됐어요. 그걸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냐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측을 해가지고 분명히 이렇겠구나라고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발생되었을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정말 순진이 있었어요. 순진하고 사람 변했다니까. 제일 사람 많이 변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공하고 나면 변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는 가치를 추구하거든요. 인생의 가치를 추구해요. 이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요즘은 우리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다 경제적 가치를 몰고 가요.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야. 돈이 있어야 뭐 명예도 있고 뭐가 있지만 이러면서 계속 글로 몰고 가요. 좋은 학교 왜 보냅니까? 돈 많이 벌으라고. 남한테 자원봉사하라고 좋은 학교 보내는 가치 아니에요. 돈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자,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막 이제 벌고 들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야, 이제 이만큼 벌만큼 벌었어. 벌만큼 딱 벌었어요. 진짜 돈이 이제 벌만큼 딱 벌었어. 그 다음에 뭐 할래? 어차피 같이 추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추가할 게 없는 거야. 돈을 벌만큼 벌었고 그러게 되니까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한데 이제 승부욕이 발동하는 거지. 이거 말고도 관계적 가치도 있고 사회적 가치도 있고 같이 추구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경제적 가치에서 못 벗어나게 되면 자기가 이뤘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야? 그 다음 뭐 할 거야? 그걸 가지고 누린다? 남자는 그거 생각 못 해요. 그건 여자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남자는 그걸 못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돈은 있는데 너를 써본 적이 없어. 벌 줄만 알았지. 그래서 돈 쓰는 재미에 사는 거야 이제 또 그때부터. 이 상태들이 바람을 넣게 해주거든. 너 최고라고 그러니까 막 거기다 물 쓰듯이 돈 쓰면서 열심히 노는 거야. 그러다 외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외도가 가장 많이 발생될 때가 언제냐? 이 가치 추구되는 게 뭔가 이루어졌을 때예요. 뭔가 자기가 이 정도면 뭐 아니면 이 가치 추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능력을 인정받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잘못됐느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곡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반응들을 보게 되면 이 변화 때 요게 변화될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상간녀가 짠하고 나타나서 나랑 놀자 그러면 그것도 홀라닥 빠져요. 됐다. 나는 여자 필요 없어. 요게 뒤에 가서 또 전화해. 저 볼 것도 없어요. 왜? 들이대면 못 나와요. 날개 붙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 여자가 와서 날개 붙으면 그냥 끝장이에요. 요 환경 변화도 그래요. 자기가 관계 중독에 애초에 들어가 있었으면 요 환경만 만들어주면 홀라닥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게 없는 사람도 상관녀 와서 딸랑딸랑거리면 바로 관계 중독 들어가요. 여자를만 만나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남자들은 이 여자 한 명이 가서 오늘은 누구를 쟤 탔겠잖아. 이제 그게 꽃뱀이에요. 건들면 죽어요. 못 나와요. 그래서 상관녀 꽃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나 꽃뱀하고 써있나? 안 써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랬대. 다행이죠. 자, 예를 들어서 상관녀에 10명 있었어도 10년 동안 10명에 1년에 1명씩 그동안 안 걸렸어요. 근데 맨 마지막 11명째 딱 만났는데 꽃뱀인 거야. 그럼 그날 인생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날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10명까지는 좋았지. 11명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인생 날릴 수 있는 자기 인생 전부를 날릴 수 있는 항상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 누군가가 다 가져가라. 이러고 오픈되어 있는 게 남편의 돼요. 한 방에 가나 한 방. 아내외도는 시작할 때부터 인생 다 날린 거고요. 아내외도는 시작 때부터 인생 날린 거고 남편외도는 내 인생 언제든지 날릴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아주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날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같이 매도를 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사업하다 둘이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요거는 비하인드입니다. 둘이서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사업 성공하고 나도 성공했어. 너무 좋은 거야. 둘이 이제 또 넷이 노네 이제.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구만. 근데 한 친구가 사업에서 망했어요. 이 친구한테 좀 도와달라니까 이 친구가 야 임마 그럼 네가 좀 열심히 해. 그럼 안 도와줬어요. 네 한번 죽어버리실게. 투서놓고 내가 박살내가지고 같이 무너져버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좋을 때는 둘이 아주 친구고 굉장히 좋아요. 내가 무너졌을 때 네가 잘 나가는 건 그 꼬라지는 좀 못 봐요. 내가 한번 무너졌다고 하는 생각. 근데 걔가 10억이 있는데 나한테 단돈 1,000만 원만 도와줘도 나는 걔한테는 1,000만 원 돈도 아니거든.
소문 얘기했더니 아주 쌩까 빌리는 거예요. 요거 봐라. 그때 너 나랑 같이 가서 이랬잖아. 그 집 박살내버려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자기가 언제든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많잖아요. 공개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많잖아요. 친구 적이라 그래요. 우리가 왜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무슨 선거가 됐든 뭐 하면 적군들이 있어요. 그 사람 흔적을 못한다고 뭐 하고 그랬던 거, 그 다 적군들이 이미 가서 CCTV 다 떼어놨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해봐. 한 방에 보내버려요, 한 방에.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해. 언제든 많잖아요, 뭐래요? 난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내 가족까지 싹 다 죽을 준비 다 돼 있다라고 많잖아요, 공개하는 거예요. 이걸 남편들이 아느냐고요. 자기는 절대 안 걸린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널린 게 CCTV인데. 그죠?